교정운동 관점에서의 데드리프트고요. 어, 인스타그램으로 투표를 제일 많이 하셨던 내용 중에 데드리프트가 인기가 제일 많았고, 그 중에 그 데드리프트에서 골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주제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순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상적인 데드리프트에 대한 부분과 교정운동의 관점에 저의 초점을 좀 두고, 제가 생각하는 교정 운동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데드리프트에서 이제 나타나는 골반 불균형 패턴의 대표적인 것들과 어떤 포인트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 교정 운동 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강의는 총 제가 되도록이면 50분 안에 끝낼 생각이고, 질의응답 5분에서 10분 정도 받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이상적인 데드리프트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거든요, 다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 운동 지도자 선생님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가 있고, 그 정의를 이제 회원님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런 이상적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저랑 한번 쭉 1시간 동안 가보자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중량을 많이 다루기 위한 데드리프트인지, 아니면 교정 운동을 위한 목적의 데드리프트인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중량을 위한 데드리프트와 교정 운동의 교정 운동 목적을 위한 데드리프트의 차이는 이 두 가지예요. 고중량을 위한 데드리프트는 근육 동원을 최적화해서 일단 무겁게 드는 게 중요합니다. 중량을 무겁게 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접근하는 교정 운동을 위한 데드리프트는 기능적 움직임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골반의 기능적인 교정, 내지는 척추 정렬의 기능적인 교정, 이런 것들도 베이스로 깔고 있는 형태의 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틀어진 체형을 잡아주는 그런 목적으로의 운동은 고중량보다는 교정 운동 접근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 교정 운동을 포커스로 맞춘 기능적 움직임에 초점을 둔 게, 완전 고중량 퍼포먼스를 키우는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중량을 위한 데드는 스킬이 필요한 거고요. 교정 운동을 위한 데드리프트는 스킬보다는 기능, 그다음에 조금 더 구조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정 운동을 위한 데드는 좀 보수적이고, 고중량을 위한 데드는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 운동 목적의 데드가 약간의 체형 교정에도 좀 이점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세를 좀 바르게 잡아주는데,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이 주는 이점은 레슨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동 자세만 잘 잡아도 일정 부분 교정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COG라고 해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중력 중심선에 맞는 정렬을 맞추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후면 사슬에 대한 신장 능력, 그러니까 굴곡 몸을 웅크리는 게 아니라 몸을 바르게 펴는, 뒤로 신전시키는 형태의 후면 사슬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형을 바르게 잡는, 전체적인 전신의 관점에서 체형을 바르게 잡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정 운동 목적의 데드리프트는 관절 중심화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관절 중심화를 초점을 두고 한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관절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작을 할 때 어디 특정 포인트, 뭐 특히 허리나 고관절 주변, 뭐 이런 데가 오금, 이런 데가 아프거나 찝히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회원님들, 레슨 초기의 회원님들에게 운동 자세를 만들어주는 데는 교정 운동 목적의 접근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중량보다는 교정 운동 목적의 데드리프트를 좀 하시다가 이제 중량을 다루는 형태의 어, 데드리프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환자는 치료를 목적을 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요. 교정 운동은 이 둘 사이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운동 지도자들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데 병원은 다닐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근데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불편한 이런 분들에게 교정 운동이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고 데드리프트를 정의 내려서 놔주시면 좋은데, 교정운동 목적에서의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보다는 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힌지 패턴을 조금 더 딥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힌지 패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체가 척추 정렬 그리고 골반의 좌우 불균형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통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쿼트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요 힙의 높이거든요. 요 힙의 높이가 요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컨벤셔널 데드에 가깝고, 이게 위쪽 동그라미 쪽으로 가까워지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가깝다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정운동 목적에서의 이상적인 자세는 무게중심,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발이죠. 요 발에서의 그 미드풋에 정확하게 중심을 두고 힙이 뒤로 빠졌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일단은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관절마다 발목,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척추정렬, 그다음에 어깨 견갑골에서 잡아주고 있는 발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데드리프트 자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드리프트 골반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메인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골반 불균형 종류, 그러니까 특히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골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 제가 6가지를 썼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다룰 거는 골반이나 고관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골반 불균형은 사실 하지 정렬의 문제, 특히 발의 아치라든지 아니면은 X자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골반 불균형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호흡에 대한 부분을 잘 가져가지 못해서 척추와 체간의 안정성을 좀 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그 치료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두개골, 특히 턱관절에 대한 부정렬 때문에 경추에서부터 이어지는 쭉 정렬의 문제가 약간 그 측만증과 유사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측만증은 아니지만 측만증과 유사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 척추가 천골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두개골이 경추에 영향을 주고, 경추에 영향을 받은 게 흉추, 그다음에 요추, 그리고 천골까지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골반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유수용 감각적인, 약간 신경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감각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힌지 패턴을 하는데 그 힌지 패턴이 정확하지 않게 되는 게 운동 감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움직임이나 자세 전체적인 패턴이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슴을 펴고 당기고 뭐 이런 패턴들이 긴장 통합체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힘을 좀 잘 쓰려고 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로 인한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좀 제가 강의에서 남겨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오긴 하겠지만, 골반이랑 고관절 문제만 놓고 봐도 꽤 많이 나머지 요소들이 그 반사적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개선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동작들을 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보는 저의 시선인데, 개별 근육이나 관절 하나하나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운동면 전체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개별 근육으로 보는 거랑 운동면으로 보는 차이는 좀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기존에 어떤 이론이 나와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우리 해부학적 자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 이런 부분만 초점을 두고 움직임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이상근이 어떻고 중둔근이 어떻고 뭐 다혈근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근육이나 그 핵심이 되는 키 관절만 자꾸 초점을 보면서 가게 되면 약간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보려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골반의 대표적인 불균형 종류인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상면 관점, 옆에서 봤을 때는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뒤로 기울이기도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전방경사니까 뭐 장요근이 타이트하고 뭐 척추 길이끈이 뭐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상면에서 그냥 한 가지 운동면에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면에서 봤을 때 중립에서 앞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뒤로 기울어져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관상면에서 봤을 때는 골반의 높이 차이, 좌우의 높이 차이.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엉덩이를 말아서 이렇게 옆 측면으로 들어 올린 패턴이긴 한데, 요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반의 좌우 이동에 의해서 그 뭐 ASIS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힙 하이크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힙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서 한쪽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 수평면에서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회원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왼쪽 골반, 그러니까 골반을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 골반은 후방 경사가 되고요. 오른쪽 골반은 전방 경사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비틀어진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요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짝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고관절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왼쪽에 있는 골반이 후방으로 밀림이 생기고요. 오른쪽으로 다리를 기대는으로써 오른쪽 골반이 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수평면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쳐다보면 회전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화살표 모양이 있는 곳이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그림이 없는 쪽이 왼쪽인데, 이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지금 전방으로 기울어지면서 세이크럼, 천골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요 밑에 동그라미 친 요 포인트가 치골결합인데, 치골결합에서 비틀어짐이 생겨요. 비틀어짐이 생겨서, 이건 되게 과장해서 표현을 한 거지만, 비틀어짐이 생겨서, 여기 그, 양쪽에, 이거 한국말로 뭐지? 여기 구멍 있죠? 여기 명칭 아시는 분? 시골, 뭐였지? 아무튼, 여기 구멍 보면 크기가 좀 다르죠?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는 지금 이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이 약간 빨래 수건 짜지듯이 이렇게 비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회전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TRI라는 단체에서는 레프트 AIC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그 장기의 모양이 오른쪽과 왼쪽에 크기가 다릅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왼쪽에 모여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폐 모양이 왼쪽이 조금 작고 오른쪽이 좀 큽니다. 원래 다 사람 몸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장기가 오른쪽은 조금 더 호흡이 좀 원활하게 좀 잘 되고, 왼쪽은 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비뼈를 해부해서 보면 오른쪽이랑 왼쪽이 갈비뼈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누적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으로 호흡하는 게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왼쪽의 고관절, 골반과 그 대퇴골이 만나는 이 고관절에서 불안정성을 많이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에서는 찝힘 현상이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논문으로 증명이 돼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시작이에요. 사실 불균형. 여기서 시작이 돼서 뭐 병리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자세를 막 바르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운동을 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고관절 불안정성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 왼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골반이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오른쪽 골반뼈와 왼쪽 골반뼈
크기가 그냥 선천적으로 다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 정도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관상면, 시상면, 수평면에서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회전이 되고 하는 것들을 어려운 용어로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전방경사, 후방경사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기울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레어. 요건 나중에 한번 끝나고 다 인터넷에 서치해 보시면 쉽게 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는 수평면에서 봤을 때 골반이 좀 이렇게 좁은 골반, 넓은 골반. 색을 좀 빨간색으로. 네. 그래서 골반이 좀 이렇게 닫혀 있는 골반, 그리고 열려 있는 골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는 이런 모양의, 여기가 ASIS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양의 골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누테이션, 카운터 누테이션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천골과 그 단골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나오는 약간 크로스의 형태로, 이거는 시상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게 천골 움직임이고,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면이고, 여기가 전면, 여기가 후면.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요 골반의 앞뒤 움직임에서의 천골의 안정성 문제인데, 이 누테이션, 카운터 누테이션도 이 염전에 의해서 막 비틀어져요. 그래서 아까 요 모양처럼 비틀어짐이 생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렇지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이해만 해놓고,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 조금 안 드린 업슬립이나 다운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골반이 한쪽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업슬립, 다운슬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셔서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불균형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거를 제가 검사하는 간략한 테스트는 요 두 가지예요. 한발 데드리프트랑 외발서기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외발서기 모양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골반은 오른발을 들었을 때, 오른쪽 다리를 들었을 때,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후방으로 회전이 되면서 몸통이 왼쪽 골반이 약간 앞으로 가지고, 그리고 골반의 높이 차이를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은 게 일자라고 쳤을 때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지면서 골반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분 보면은 일직선으로 데드리프트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뭐 이게 발 문제일 수도 있다, 척추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인지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이걸 그냥 골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빨리 판단하는 저의 기준은 이제 한발 데드리프트나 외발서기를 해서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고관절 주변이 안정적으로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서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한발 들기, 그리고 그 한발 데드리프트.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사진을 뒤에서만 찍었는데 실제로 옆에서도 보셔야 되고 위에서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옆에, 위에서 세 가지 운동면에서 다 이 동작들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지금 모양이 어떻게 지금 기능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거를 잡아나가려고 목표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하고요. 제가 몇 번 제 인스타그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잘 잡혀야 불균형이 잘 잡힙니다. 특히 골반의 그런 좌우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잡혀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운동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운동 방법 설명하면, 교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학습되어 있는 움직임의 조절을 먼저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반 이렇게 펴보세요. 허리 이렇게 펴보세요. 뭐, 라든지, 그다음에 뭐 힌지를 더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라든지, 무게중심을 앞으로 주세요. 뒤로 주세요. 이런 것들을 조절시켜보는 걸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조절이 어렵다면, 인지시키면서 감각을 깨우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육의 길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뭐, 유연성이라든지 가동성을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가동범위 잘 나오는데 조절이 안 돼서, 좌우 불균형이 생기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해서 하시면 좋은데, 가동범위가 잘 안 나오는 분도 조절을 해서 개선시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저는 이거에 먼저 좀 초점을 두고요. 그 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거나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제한이 있으면 가동 범위를 조금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제 인지 조절을 좀 해보려고 감각을 깨우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요 인지시키고 감각을 깨우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스토리나 이런 데 막 비포 애프터 빨리빨리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근육을 늘려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인지되게끔 계속 제가 감각적으로 활성화를 계속 시켜주고, 그게 조절이 딱 되는 순간, 그냥 바로 딱 알아서 중심을 잡아가게 되고, 그 중심이 잡히면서 골반의 안정성과 그 골반의 안정성에 의해서 척추라든지,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뭐 견갑대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조절이 될 수 있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조절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정 운동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총 세 가지 운동면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운동면에서 관상면은 이제 앞뒤 움직임, 앞뒤 움직임으로 봤고요. 앞뒤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 그림에 있는 부분은 그 둔근 하부를 초점을 두고 하는 형태의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덩키킥의 동작인데 실제로 덩키킥 하듯이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모양처럼 이 자세만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둥근 하부가 써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경우에 따라서라는 거는 제가 많이 얘기하는 프로그레션과 리그레션을 얘기를 하는데 운동의 난이도 설정이에요. 운동의 난이도가 무게만 올라가는 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무게를 낮춘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기저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멘트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 의해서 난이도를 그때그때 조절을 하셔서 둔근 하부와 관상면에서 둔근 하부와 장골근을 깨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막 다리를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단축성, 신장성 활성을 시키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등척성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이 척추 라인이죠. 척추도 중립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견갑의 안정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 다리는 또 힌지를 잘 유지를 하면서 왼쪽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척추의 항회전에 대한 저항성도 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둥근 하부에 대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조절들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 사진의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두 분은 이거 하면은 동작 안 나옵니다. 안 나올 확률이 100%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둥근 하부를 깨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단골근이라고 하는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을 깨우는 방식인데 이 밴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자세를 유지하고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수행자,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무릎 위쪽이나 골반 앞쪽, 요거는 제 릴스에 꽤 많이 소개했던 동작인데요, 인스타에. 여기를 눌러주셔서, 부하를 주셔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끔 하셔서 싸우는 형태로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티게만 하셔도 좋고, 움직이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뭐 등장성, 등척성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얘네들 동작들을 나눠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난이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일어서서 하면 돼요. 일어서서 한 발 들기 하면 됩니다.
한발들기 상태에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단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고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선 상태에서 동작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장골근을 깨우는 요거는 하나의 예시이고 이런 형태로 대둔근 하부와 장골근을 시상 이게 관상면 관점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또 애프터로 또 동작을 좀 해보시고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상면 관점에서의 이 골반 불균형 운동인데요. 둘 다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둘 다 사이드 플랭크인데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은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요 사진은 내전근에 초점을 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내전근에 초점을 둔 사이드 플랭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왼쪽 버티고 있는 다리에 중둔근에 초점을 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 중에는 1, 2, 3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의 운동들인데 메인 핵심이 되는 부위는 이렇게 내전근과 중둔근이지만 요 동작에서 반대편 외복사근, 내복사근이나 뭐 전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깨 안정성 그리고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개별 근육 하나만 포인트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요. 면을 전체를 보는 겁니다. 반상면, 시상면, 그래서 지금 측면에 대한 부분, 좌우 측면에 대한 부분의 활성도, 그리고 앞뒤에 대한 활성도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운동을 시켜주면 지금 좀 CKC 형태의 운동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운동을 시키는 것들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동작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난이도를 떨어뜨려야겠죠. 여기서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고안을 해서 난이도를 낮춰서 어떻게든 내전근을 베이스로 한 사이드 플랭크, 중둔근을 베이스로 한 사이드 플랭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동작들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면입니다. 수평면은 가장 해결이 좀 까다로운 운동 부위이고요. 외회전이랑 내회전 근육들 전체적인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가는 건데 가장 그 해결이 까다로운 근육들입니다. 왜냐하면 외회전, 내회전 근육들이 좀 크지 않은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좀 잘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특히나 한쪽 고관절만 좀 뭐 불안정성이나 찝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꼭 적용시켜보면 좋은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사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지금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왼쪽 골반,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쪽 골반 말고 위쪽에 있는 왼쪽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이 동그라미 제가 지금 쳐놓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드린 요 포인트가 엉덩이를 반대편 왼쪽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면 더 깊숙하게 고관절이 박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 그 힙 조인트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외회전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 안쪽에서는 내전 근육들, 그래서 내전근들도 같이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회전, 내회전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반대쪽 내전근,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복사근들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활성화가 돼서 측면과 회전에 대한 안정성을 동시에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다리만 뒤로 지금 뻗은 상태예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박스에다가 한 손을 뻗어서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조금 더 잡기 어렵게 만든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이 골반은 힌지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척추는 안티로테이션 항회전이 생기지 않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정렬을 잘 해놓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고관절을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뻗은 다리로 다리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또 지금 지지하고 있는 무릎 쪽의 다리로 무릎으로 바닥을 찍어 누르면서 골반을 회전시키는 형태의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외회전 근육이 왼쪽 다리죠. 여기서는 왼쪽 다리의 외회전 근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힙힌지와 척추 정렬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면 자극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자세만 잘 잡아놓고 해주시게 되면 고관절 외회전에 대한 활성도나 인지 조절 능력들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내회전, 외회전에서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동작은 이 동작인데요. 지금 이 지지하고 있는 왼발은 미드풋에만 중심을 최대한 실어놓고 힌지를 아주 가볍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 자세고 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아요. 이 다리가 바깥으로 외회전, 그러니까 왼 다리가 바깥으로 외회전이 걸리면서 바닥을 밀어내는. 그래서 이 동작과 동일한 형태의 원리인데 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 하면서 다리를 이 왼발 기준으로는 내회전, 외회전이 계속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형태의 운동들을 선행하셔서 힌지뿐만이 아니라 외회전 근육, 특히 외회전 근육들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동작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동작들까지 쭉 설명드렸고요. 이 동작들이 무조건 다 해결을 해준다 이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운동면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운동면에서 동시에 좀 다 특정 그 골반뿐만이 아니라 골반을 포함한 주변에서 쓸 수 있는 뭐 코어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정렬이라든지 다른 관절들을 같이 쓰면서 견갑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걸로 저는 실제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그걸로 실제로 교정 운동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은 원인을 일단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데,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관점을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좀 복합적으로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한 가지 포인트로만 쭉 잘 밀고 가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를 초점을 좀 두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6가지 관점 중에 하나만이라도 초점을 좀 확실하게 딱 두고 운동을 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근육을 늘려주고, 풀어주고, 내지는 어떤 특정 스킬을 사용해서 동작을 완성시키고 라는 것보다는 회원님이 스스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좀 두시면 좋고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동작을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리그레이션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난이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난이도만 잘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분명히 좀 느낌적으로 수업하다 보면 이거다 하고 딱 회원님들도 느끼시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좀 잘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만한 포인트를 좀 던져드리면 복잡계라는 그 관점에서의 변동성이에요. 저는 그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동작으로 설명드렸던 한 7, 8가지 정도 동작이 되는데 그거를 발 위치를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시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뭐 눈을 가리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시선을 한쪽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오른쪽 끝을 보세요. 아니면 저쪽 왼쪽 멀리 있는 뭐 러닝머신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각 정보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그 운동하는 템포나 속도의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복합적으로 한 번에 막 2개, 3개를 막 줘서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와 환경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동작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요거에 초점을 좀 두시면 좋은 게 자꾸 정답 동작을 회원님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동작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는 형태가 됩니다. 동작은 자연스러워야 사실 제일 좋은 거고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고립을 해서 운동을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동작을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특히 회원님들이 더 동작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4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오른발에는 밸런스 패드를 놓고 왼발에는 뭐 웨지 같은 거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 위치가 다르죠. 그 상태에서도 데드리프트를 한번 시켜보는 식으로 한다든지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이 이런 동작들이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을 동시에 좀 수행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동작들을 넣어주시면서 변동성에 자꾸 대응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미션을 좀 주면 그 동작에 대한 높은 변동성으로 자세를 좀 더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